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올 이틀 연속 시장이 나름대로 좀 반등을 저는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시가총액 코스닥 내에서 상위 종목들의 주가가 낙폭을 키우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이 파란불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더 많은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업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또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시장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개별 테마 위주의 트레이딩을 할 시장이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지수와 좀 연계될 수 있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도 될 수는 있겠고, 뭐 반도체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은 애초에 계속해서 편입을 여태까지 거의 안 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VIP 포트에서도 전혀 그쪽에서는 매매를 하고 있지 않는데, 결국에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워낙 강력하게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이 나오면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내일 실적 관련해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시장에서도요,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자체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게다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9월 초부터 코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거의 20% 지수가 하락을 한 겁니다. 이 개별 종목이 20%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지수가 9월 초부터 거의 한 달 반 이상 20% 거의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이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들 자체가 아직까지 매수 버튼을 좀 누르기는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피 PBR을 한번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요즘에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은 0.83배 정도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과거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나 위기감이 있었을 때 한 0.76배 정도에서 0.79배 정도까지 갔던 좀 이력이 있는 만큼, 뭐 물론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멀티플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폭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분명히 저는 앞으로 업황이 뭐 턴어라운드 되거나 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모아갈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전 공개방송 매일 오전 8시에 그 생쇼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는 이 지수 자체가 어제 워낙 조금은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좀 땡겨놨기 때문에 오늘 쉬어갈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강하게 조금 올라가더라도 조금은 자제하시고, 좀 눌렸을 때 바닥 잡는 거 확인하고 트레이딩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역시나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지수 뭐 쉬어가더라도, 아니면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다소 좀 쉬어가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게 저점에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주도 업종 가능성이 높은 게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로텍이라는 기업을 편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생쇼가 이제 매달 수익률이 산정이 되죠. 수익률 경쟁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매달 산정이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목표가도 짧게 잡았고 2차 목표가도 짧게 잡았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이제 5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2차 목표가 1차, 2차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요. 사실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은 저는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오늘 장전 공개 방송, 그리고 어제 장 마감 방송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누구나 다 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이 반도체 내에서도 차별화된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HBM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DDR5, 그 다음이 이제 뭐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프로텍이라는 기업도 이제야 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모니터하면 지금 나와주고 있죠. 한번 추세를 한번 그려보면은,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 종목들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삼각 수렴 패턴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변동성이 컸다가 점진적으로 고가와 저가의 폭이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응축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돌파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초가로 이제 시가로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보통 이 갭에 대한 부분들도 특성이 많습니다. 뭐 돌파 갭도 있을 수 있고요, 소멸 갭, 뭐 급증 갭, 이런 여러 가지 갭의 형태가 있겠지만, 저는 이 갭의 형태를 돌파 갭이라고 봤던 겁니다. 말 그대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시가로 뚫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도 고점 대비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저라면은
사실 조금 보유해가지고요.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한 52,000원에서 53,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좀 더 보지 않을까. 하지만 생쇼 방송의 특성상 이 수익률을 또 챙겨둬야 되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2,500과 5만 원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런 글로벌 이슈들을 한번 보면은 사실 그동안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동의 뭐 정세,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한번 러시아와 그 사우디의 감산과 관련해서 한번 유가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우려감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수도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들, 최근에 국채금리도 이 헤지펀드의 대가인 빌 에크먼의 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매매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도 반도체 종목이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 짧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익을 확정했던 종목들인데 어차피 이거는 확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캡처하셔가지고 꼭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죠? 예, 나옵니다. 지금 빨간불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려 3종목이 수익 중에 있고요. 뭐 넥스트칩, 물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고 해서 다른 종목들보다 손절을 깊게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오늘 또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뭐 4% 정도 마이너스를 좀 낙폭을 줄여간 상황이고, 뭐 프로텍 도달했고요. 자, 그리고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천궁 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사우디의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또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 도달하는지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후 면세 쪽 면세 한도가 최근에 대폭 상행할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도 있었고, 결국에 중국 소비 쪽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당연히 글로벌 텍스프리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 여부 좀 지켜볼게요. 자,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종목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이고요. 현재가 36,100원입니다. 종목명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반도체 IP 1호 상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디오 그 IP 쪽 관련해가지고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NPU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받으면서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달 제 개인적인 목표는 뭐 순위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플러스로 한번 마감을 해보겠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제가 오늘 시장이 반등이 어제하고 오늘이 좀 나와주면서 대부분의 지금 손실이 거의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10월 말까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준다면은 저는 플러스 전환할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 종목 조금은 변동성이 클 수는 있고요. 사실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본다면 어제 장대형분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생쇼가 저희가 뭐 분할로 얼마에 사서 얼마에 사면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제작진분들이 뭐라 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하나밖에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가를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하고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왜 제가 이 엔비디아 PO 윈도우 PC용 CPU가 온다, 반도체 지각 변동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요즘에 이제 어제 이틀 전이죠. 어떻게 보면 이틀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은 그동안에 그 AMD나 인텔이 CPU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가 이제 GPU뿐만 아니라 이 윈도우 PC용 CPU를 이제 뭐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윈도우 결국에는 그 ARM 기술 기반으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ARM의 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IP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 주목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례 볼게요. 자, 이 ARM 이 주가가 이틀 전에도 사실 4%대 급등 마감을 했는데 지난 밤에도 4% 또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라 할지라도 그 시장의 트렌드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도체 IP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1호 상장사 이력이 갖고 있는 칩셋 미디어,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대체 자율주행 NPU 중국과 대만, 일본 공급업체 뭐 협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했고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요. 성장성 지속하고 있고 시장의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요 정도면은 좀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오늘 오전까지 또 지금도 그렇지만 반도체 종목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오면 이 반도체 종목들의 어떤 랠리가 이제 물리신 분들 어디까지 언제까지 또 홀딩하면 좋겠냐 이제 그 기준점 뭐 그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반도체는 뭐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저는 좋다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과도하게 뭐 슈팅이 나거나 했었을 때는 시장 상황에 맞게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겨 두시면서 전략 매도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의 뭐 이격이 높아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씩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셔라. 이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39,4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41,500원, 손절가는 32,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